같은 기름인데 어떤 건 몸을 살리고 어떤 건 병을 만듭니다. 기름은 오랫동안 살찌는 주범, 혈관을 막는 적으로 오해받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은 기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기름은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세포의 벽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어떤 기름을 먹느냐입니다. 몸에 좋은 기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기름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같은 한 숟가락이라도 그 차이가 수십 년 뒤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기름의 선택이 곧 혈관의 나이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몸의 기름 대사 능력도 떨어지죠. 이때 나쁜 기름이 들어오면 피는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고 결국 심장병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을 먹으면 혈관은 오히려 유연해지고 피는 맑아집니다.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고 뇌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는 것. 오늘은 그 기름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기름, 그리고 중장년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올리브유의 진짜 건강 효과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기름 한 숟가락이 몸을 바꾸고 하루 한 스푼이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열량이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의 벽이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벽이 튼튼해야 세포가 건강하고 몸 전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은 몸의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나 남성의 피로감도 기름의 균형이 깨지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단지 에너지가 아니라 몸의 설계도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죠. 그런데 이 기름에도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반면 나쁜 기름은 혈관을 굳게 하고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도로입니다. 좋은 기름은 잘 닦인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리는 자동차처럼 피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쁜 기름은 도로 위에 굳어버린 타르처럼 들러붙어 혈관 벽을 손상시키죠. 이때 문제가 되는 건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혈관의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혈전의 씨앗을 키웁니다. 트랜스 지방은 기름을 오래 보관하거나 맛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가공한 지방이에요. 이건 몸속에 들어오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피는 끈적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서 나옵니다. 삼겹살, 버터, 크림, 치즈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이 지방은 차가운 상태에서 굳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온도가 낮을수록 이 지방은 굳어 혈류를 막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화지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형태예요. 자연 그대로의 고기 지방은 소량이면 괜찮지만 가공된 고기나 튀김 기름 속 포화지방은 혈관에 쌓이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결국 기름은 적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기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야 할 기름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중장년이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나쁜 기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교묘하게 숨어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가짜 기름이라고 불립니다. 기름을 오래 보관하고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변형한 지방이죠. 문제는 이 기름이 우리 몸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트랜스 지방은 몸속 청소기로도 빨아들일 수 없는 먼지와 같습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 벽에 붙어 점점 굳어집니다. 그 결과 피가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며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일상 식단 속 거의 모든 간편식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과자와 빵, 케이크,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해 부드럽고 바삭하게 만든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크림빵, 파이, 도넛, 쿠키류는 겉보기엔 고소하고 달콤하지만 혈관에는 딱딱하고 끈적한 기름을 남깁니다. 둘째, 튀김류와 패스트푸드.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튀김집 기름 속에는 트랜스 지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감자튀김, 치킨, 돈가스, 도넛 등 노릇노릇한 음식 속에는 피를 탁하게 만드는 기름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커피 믹스와 크림. 커피에 넣는 프리마나 식물성 크림에는 경화유라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혈관에는 기름 한 스푼이 되는 셈이죠. 넷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 쉽게 생깁니다. 물론 요즘은 무트랜스 지방 제품도 있지만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트랜스 지방이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염증을 일으키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하루 2지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2지이면 과자 몇 개, 크림빵 반쪽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피하려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마가린, 쇼트닝, 경화유라는 단어가 적힌 제품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직접 조리할 때는 기름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튀김보다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먹지 않으면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적이에요. 이제 트랜스 지방의 정체를 알았다면 다음은 또 다른 혈관의 적, 포화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이건 동물성 기름 속에 숨어 있고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지방으로 착각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식물성 기름은 괜찮고 고기 기름만 줄이면 되겠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과 형태입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들어있는 기름이에요. 삼겹살, 소고기, 버터, 치즈, 크림, 우유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상온에서 딱딱하게 굳는 지방, 이게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몸속에서도 그대로 굳는다는 거예요. 혈관 속 온도는 약 36도 안팎인데 포화지방은 그 온도에서도 완전히 녹지 않습니다. 결국 혈관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며 혈전을 만들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포화지방은 혈관 안쪽에 딱딱한 기름때를 만드는 셈이에요. 이 기름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져 혈관을 좁히고 결국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포화지방이 완전히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일부 포화지방을 호르몬을 만들거나 세포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즉, 적당하면 약이지만 많으면 독이 되는 지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적당한 양을 넘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튀김, 가공육, 빵, 라면, 크림소스 음식에는 이미 숨어있는 포화지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기나 버터를 먹으면 순식간에 기준치를 넘게 되죠. 하루 포화지방 섭취 권장량은 총 열량의 10% 이하, 즉 하루 2000kcal 섭취한다면 20지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건 삼겹살 34점, 버터 한 스푼이면 이미 넘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코코넛 오일과 파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지방이 8090%에 달합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혈관 건강에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은 열대 지방에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 지방이 잘 녹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그 지방이 쉽게 굳어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파묘는 더 위험합니다. 값이 싸고 튀김용으로 자주 쓰이지만 한번 가열될 때마다 산화되며 독성물질이 생깁니다. 라면, 과자, 패스트푸드 대부분에 들어있죠. 결국 포화지방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조심해서 먹어야 할 기름입니다. 자연식 고기의 지방은 소량이면 괜찮지만 가공된 음식의 포화지방은 몸이 처리하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땐 기름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를 선택하고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 생크림 대신 두유나 요거트를 쓰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혈관은 우리가 먹는 기름의 모양을 닮습니다. 굳은 기름을 먹으면 혈관도 굳고 부드러운 기름을 먹으면 혈관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두 가지 나쁜 기름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또 하나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재사용한 식용유, 즉 튀김 후 여러 번 쓰는 기름이에요. 이건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몸속에 들어오면 독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식용유,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한 번만 가열해도 그 속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식용유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기름입니다. 기름이 18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름 안의 분자가 끊어지고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패가 일어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썩는 과정이에요. 산패된 기름은 냄새로는 잘 구분되지 않지만 몸속에 들어오면 즉시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활성산소라는 독성물질을 퍼뜨리죠.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피떡이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을 색깔로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직 맑으니까 한 번 더 써도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만 튀겨도 기름 안의 구조가 이미 망가집니다. 두 번째 사용부터는 트랜스 지방이 늘어나고 세 번째부터는 산화된 지방산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식당이나 튀김 전문점의 기름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가열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튀김을 자주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럼 집에서 기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째, 기름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다소 아깝더라도 그 한 번의 절약이 혈관에는 큰 손해가 됩니다. 둘째, 튀김보다 굽기찜 조림으로 바꾸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관에 주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튀김은 기름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지만 구이나 찜은 기름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셋째, 기름을 가열할 땐 온도를 낮추세요. 180도를 넘기지 않으면 산패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튀김 대신 팬에 살짝 볶거나 기름을 두른 뒤 중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기름을 보관할 때는 빛과 공기를 피하세요. 기름은 빛과 산소에 닿으면 산화가 빨라집니다. 뚜껑을 꼭 닫고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다섯째, 색이 짙어지거나 냄새가 나는 기름은 무조건 버리세요. 한 번 더 써볼까 하는 그 한 번이 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간과 혈관이 젊은 시절만큼 기름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패된 기름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손상을 줍니다. 한 번만 가열해도 변질되는 기름, 그 기름을 반복해서 쓰면 몸속에 쌓이는 독도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 그 답은 놀랍게도 지중해 사람들의 식탁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이제부터 올리브유가 어떻게 혈관을 젊게 하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름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예로부터 지중해 사람들은 하루 세 끼에 꼭 올리브유를 곁들였습니다. 빵에 찍어 먹고 샐러드에 뿌리고 심지어 밥을 지을 때도 한 숟가락 넣었죠. 그 결과 그들은 세계에서 심장병과 뇌경색이 가장 적은 민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올리브유에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다른 기름과 달리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피를 부드럽게 하고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이 기름때를 닦아내는 셈이에요. 또한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피는 맑아지며 심장과 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스푼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년간 섭취한 사람은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고 혈당 수치도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전이 생길 확률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올리브유의 또 다른 강점은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포의 벽이 건강하면 노폐물이 들어오지 않고 영양분이 잘 흡수됩니다. 결국 피로감이 줄고 피부와 장기 기능이 모두 좋아지죠. 무엇보다 중장년에게 중요한 건 염증 조절입니다. 혈관 속 염증은 고혈압과 당뇨, 심근경색의 뿌리와 같습니다. 올리브유는 이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항염보약이에요.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루에 올리브유를 2스푼씩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게다가 올리브유는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위산 분비를 부드럽게 조절해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은 식사 전후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마시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라 몸속 혈관을 닦고 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의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올리브유나 같은 효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리브유도 종류에 따라 품질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제 올리브유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종류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진짜로 살리는 올리브유는 단 한 종류뿐입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다는 건 많이 들었지만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올리브유의 진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올리브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올리브를 처음 압착해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최고급 오일입니다. 가공이 거의 없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색이 약간 진하고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진짜 올리브유입니다. 둘째, 퓨어리파인드 올리브유. 이건 정제 과정을 거친 올리브유입니다. 향과 색이 옅고 열에 강해 볶음이나 조리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다만 항산화 성분은 엑스트라 버진보다 적습니다. 셋째, 라이트 올리브유. 이건 이름이 가벼운 기름이라는 뜻이지 칼로리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엑스트라 버진과 정제유를 섞은 것으로 향이 거의 없고 맛이 부드럽지만 건강 효능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중장년이라면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엑스트라 버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 엑스트라 버진은 열에 약합니다. 100도 이상 가열하면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같은 유효 성분이 줄어들고 향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샐러드, 밥, 구운 채소, 빵에 그대로 뿌려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둘째, 가볍게 가열해 요리에 활용하기. 볶음이나 구이에도 쓸 수 있지만 불은 약불로 유지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연기점은 약 170도 정도로 튀김처럼 높은 온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볶음보다는 찜이나 조림에 한 스푼 넣는 정도가 좋습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은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올리브유도 기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 한 스푼, 많아도 두 스푼이면 혈관을 보호하면서
체중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넷째,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공기에 약해 뚜껑을 자주 열거나 햇빛에 두면 금세 산패가 시작됩니다. 사용 후에는 꼭 뚜껑을 닫고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유리병이라면 갈색병을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믿을 수 있는 제품 고르기. 100% 엑스트라 버진, 냉압 차콜드 프레스트, 산도 0.8% 이하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값이 싸거나 향이 거의 없는 제품은 정제유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레몬즙, 토마토,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은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조리한 음식을 즐겨 먹는 거예요. 결국 올리브유는 기름이 아니라 건강식품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한 스푼이 혈관을 젊게 하기도 그냥 기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제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았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지도 알아볼 차례입니다. 올리브유와 찰떡궁합인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노화를 늦추는 힘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혼자 먹을 때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할 때 진짜 힘을 냅니다. 특히 채소, 생선, 통곡물, 견과류와 만나면 혈관을 닫고 염증을 줄이는 지중해식 건강 공식이 완성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세계 3대 장수 식단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3끼를 먹어도 포만감은 높고 심장과 뇌 혈관이 건강해지는 식습관이죠. 먼저 채소와 올리브유의 궁합입니다. 올리브유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즉, 기름에 녹는 영양소, 비타민 A, D, E, K가 몸에 잘 흡수되려면 기름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을 때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보세요. 몸에 나쁜 지방은 줄고 혈관에 좋은 지방은 늘어납니다. 특히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항산화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다음은 생선과의 궁합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과 만나면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고등어나 연어를 구울 때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두르고 레몬을 살짝 뿌려보세요. 기름의 맛은 더 부드럽고 혈관은 더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과의 조합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빵, 보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 속의 지방을 줄입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더하면 흡수가 완만해져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식사 후 피로감도 덜하죠. 네 번째는 견과류와의 궁합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샐러드 위에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함께 올려보세요. 그 한 그릇이 피를 맑게 하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의 조합입니다. 특히 토마토, 아보카도, 오렌지,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과일에 올리브유 한 방울만 뿌려도 흡수가 훨씬 좋아지고 포만감도 늘어납니다. 결국 올리브유는 음식의 기름이 아니라 혈관의 조율자입니다.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집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소를 많이, 생선을 자주, 곡식은 통곡물로, 기름은 올리브유로.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혈관의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좋은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다른 건강한 기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름도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가 혈관 건강의 대표라면 그 옆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기름도 사람처럼 성격이 다르고 서로 보완해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냅니다.
이걸 저는 기름 로테이션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기름만 오래 쓰면 한쪽 지방산만 계속 들어와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을 번갈아 쓰면 피 속 지방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혈관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먼저 들기름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익숙한 건강한 기름이죠.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에 좋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열에 약하므로 볶음보다는 나물 무침, 밥 비빔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두 작은 술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유입니다. 이건 식물성 올리브유라고 부를 만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함량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연기점이 높아 가열 요리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볶음이나 구이용 기름으로 올리브유 대신 사용하면 좋아요. 맛이 부드럽고 고소해서 샐러드 드레싱에도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해바라기유입니다. 해바라기유에는 리놀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다만 오메가6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 올리브유나 들기름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볶음에는 해바라기유, 샐러드에는 올리브유, 무침에는 들기름을 쓰면 균형 잡힌 지방 섭취가 완성됩니다. 네 번째는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이 적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게다가 가열 안정성이 높아 튀김이나 부침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여러 번 재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마지막으로 호두유나 참기름도 있습니다. 호두유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참기름은 고소한 향을 더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 두 기름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마무리용으로 한두 방울 넣는 게 좋습니다. 결국 올리브유는 기본, 들기름은 보조, 아보카도유나 해바라기유는 조리용, 이렇게 번갈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건 마치 밭에 한 가지 작물만 심는 게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몸도 다양한 기름을 먹어야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얻고 혈관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좋은 기름은 약보다 강하고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가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기름을 건강하게 다루는 3가지 생활 루틴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드릴게요. 기름은 피를 막는 주범이 아니라 잘만 쓰면 혈관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친구입니다. 결국 건강한 인생은 기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3가지 루틴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틴,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습관. 마트에서 기름을 고를 때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불포화 지방, 이 3가지 단어를 꼭 확인하세요. 값이 싸거나 향이 없는 기름보다 자연 그대로의 향과 색을 가진 기름이 몸에 좋습니다. 기름 한 병을 고를 때마다 혈관의 미래를 고르는 셈이니까요. 두 번째 루틴, 기름을 적당히, 다양하게 먹는 습관.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 해바라기유를 번갈아 쓰세요. 이 균형이 피 속 지방의 조화를 맞춰줍니다. 하나의 기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식의 성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루틴, 기름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습관. 재사용 기름, 산패된 기름은 혈관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조금 아까우니까 한 번 더 하는 순간 혈관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기름은 음식을 위해 쓰는 것이지 몸속에 남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쓰고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진짜 현명한 절약이에요. 이 3가지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혈관은 놀랍도록 회복합니다. 딱딱하던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맑아지며 심장과 뇌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혹시 이 나이에 기름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당신이 준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기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70세에 올리브유를 섭취하기 시작해 지금도 80세에 걷기와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도 그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기름을 바꾸면 피가 달라지고, 피가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특히 기름을 두려워하거나 아직도 버터나 튀김유를 자주 쓰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혈관을 젊게, 몸을 가볍게 만드는 생활 습관과 식단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기름은 혈관의 음악이고 그 음악이 흐를 때 삶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피가, 마음이, 그리고 인생이 부드럽게 흐르길 바랍니다.